낯설어서 그러는데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북치기 박치기. 예, 저 정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롭네. 살쪘어. 엄청. 살쪘어. 네. 그리고 제발 속에 좀 받쳐 입어요. 왜? 젖꼭지가 뭐예요, 젖꼭지가. 내가 어지간한 여자한테도 앉아? 어디 앉아. 그렇지, 우리가 앉이지. 자, 오늘, 북치기 박치기 방송 주제가 뭡니까? 지역 언론. 지역 언론. 우리가 이제, 메이저 언론으로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듬어 봐줘야 되지 않는가. 아래 것들을 한번. 언론이 나갈 길에 대해서 우리만큼만 하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네? 아니, 우리만큼은 못하니까. 우리만큼.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한 2회나 3회 정도. 기획방송. 이야. 말하기 나름이지 않겠어?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고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전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박민 정책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장기 집권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있네요. 네. 그리고 라디오 진행도 노안이 오셨나봐요. 네, 많이 왔어요. 전북인데 전주라고. 제가 그랬어요? 네, 읽으시는 거니까. 네. 이제 허언증도 노안이 심하게 오셨어요. 네,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잘 찍고 난 다음에. 아니, 라디오 진행도 하신대잖아요. 그래요. 예. 아무튼 우리 박민 실장님과 함께 이 지역 언론,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지역 언론의 건강 지수 몇 점 주십니까? 100점 만점으로 해서 글쎄요. 그냥 그것 너무 저기 하니까 수미양 가로 합시다. 수미양가 미? 네. 오, 예상했는데. 양부터 낙제지, 낙제까지는 아니네요. 낙제는 아니죠. 네.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일단 우리가 지역 언론 하면 방송 3사는 빼고 일단 그 다음에 라디오 프로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활자화된 신문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 3사 빼고 언론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라디오가 CBS. 모든 방송. 근데 방송 3사는 왜 빼? 전주 MBC. 아니 다 아니까 일단. 네. 그거 다 빼고. 소개를 해보자는 거니까. CBS 원음 방송. 그래, 그 방송 그렇다 치고 신문 이제 일일이 하려면 헷갈릴걸? 신문은 되게 많지 않아요? 14개가 발행이 되죠. 일간지가. 주간지까지 하면 주간지 다 세기도. 주간지도 있어요? 주간지도 많이 있죠. 전라북도 전체니까. 전체로 하면. 그러면 신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게 전북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세전북신문, 네. 등등. 아니, 이름도 헷갈려, 나중에는. 내가 모르는 것도 나올 것 같아서 이런 신문도 있었어? 이런 거. 새만금일보. 새만금일보라는 알아? 모르지. 형, 우리 패친이 하시는 것들 소개해야죠. 새전북? 전북포스트. 전북포스트. 전북포스트는 일간이 아니잖아요. 인터넷 신문이잖아. 웹진 개념이. 그냥 맡겨놔봤어, 한번. 참소리도 넣어주고. 참소리 당연히 우리 MOU. 아무튼 맞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지역 언론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있고 신문사들은 일간지들은 도대체 요즘은 구독료라고 하는 개념이 없잖아요. 일간지는 특히 더. 네, 구독료가 있긴 하죠. 보통 10,000원, 월에 10,000원 정도 하죠. 그게 일단 우리 신문 보세요? 지방지 중에 하나. 신문을 개인적으로는 안 보고요. 네. 저 이제 단체. 단체. 네, 꾸리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도 가끔은 터져나오고 하니까 소식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고, 그런 거 아니죠. 소식을 알기 위해서.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가정에서 보는 신문의 구독률은 굉장히 낮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그게 통계 자료 자체가 많지 않아요. 가구 구독률은. 근데 2006년도에 조사한 자료가 그나마 가구 구독률, 지역별 가구 구독률이 나온 게 있는데 전북 지역이 2.9% 나왔었어요. 지방지가. 네. 그러니까 지역 일간지 가구 구독률이 2.9% 나왔으니까 우리가 전라북도 도민의 가구 수를 대략 한 70만 정도로 잡으면 코페 보면 나오죠. 3% 대략 잡아서 그러면 한 27,000부 정도가 가구에서 구독하는 부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근데 보통 가구 구독자 이외에 또 상가, 그다음에 관공서 이런 데에서 이제 구독이 파는 것이 있고, 이게 보통 한 40%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스에다가 거기 한 40% 정도 추가되는, 그래서 4만 부 대회 이 정도가 일간지 유료 부스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를 다 합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를 다 합친다는 얘기는 14개 중에 메이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4개를 다 합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치.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일간지의 평균 부수는 4,000부 정도로 잡아요. 여기 전북 지역 일간지. 4,000부를 넘어가는 신문사는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이렇게 4개 신문이 평균 4,000부 이상이고, 나머지는 그 이하, 3,000부 이하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전북일보가 차지하는 부수가 압도적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전체 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부수도 끌어올리는 좀 이런 상황이에요. 거의 뭐 마을 미디어 수준으로 있어요. 지방 일간지가. 그렇죠. 그 4개의 신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네. 굉장히 뭐 마을 거의 신문하고 전주로 보면 다르지 동마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않을 정도의 개수인데, 네. 예. 이게 한편으로 보면 그 여러 신문사들이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어떤 공정성을 기반해서 활동들을 잘 하면 아주 건강한 그렇죠. 그 미디어 생태계라고 우리가 박수를 쳐줄만 한데, 미를 받는 이유는 있겠죠. 이건 필요성을 좀 더 네. 강조하는 점수인 것 같아요. 미로 후하다. 이게 미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 신문과 우리가 지역 방송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게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하고 보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필요하냐?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민원연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이 지역 신문, 지역 방송에 관심 갖고 모니터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오시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좀 따져봐야 될 것들이, 첫 번째는 지역 신문에서 기사가 나면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바뀌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셨을 거예요. 네, 그것도 궁금해요. 보지 않는데 왜 이게 바뀔까라고 하는 그 의문들 안 생기세요? 거기에 뭔가 존재한다는 거죠, 메커니즘. 그게 궁금한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 중에서는 앞서 이제 제가 가구 구독자 위에 40% 정도가 그 이외에 상가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구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기관에서 구독하는 액수예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조사했었던, 이것도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금 김수환 교육감은 아니고요, 그 전 교육감 시절에 교육청 본청에서만 봤던 지역 일간지가 500부였어요. 하루에? 예? 그렇죠. 일간지니까 하루에 보는 부수가 500부겠죠. 아, 부수로? 그러니까, 네, 부수로 500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별로, 국별로 이제 그렇죠. 전북일보를 다 보는 거죠. 그러면 전북일보가 하루에 거기에 수십 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행되는 신문을 다 봐요. 일단. 네, 이것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받쳐주는 부수가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관공서에서 이 신문을 보냐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조금 좀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신문이 권력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 생리적으로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매스미디어에 어떤 기사가 올라오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보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이슈로 인식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궁금한 거지. 가동률은 2.9%밖에 안 되고, 그걸 여론이라고 또는 중요한 근거로 삼는 관공서나 정치인이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권력처럼 짬짬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데, 사람들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민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설정한 의제를 사람들도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도 자기는 별로 언론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이제 제3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가
언론에서 보도하면 이게 아무튼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믿으니까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 실제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힘의 크기나 이것에 비해서 더.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14개 일간지 중에 실제로 상위 한 8개가 4,000부를 넘고. 아니, 뭐, 단적으로, 그거는 지금 뭐, 얘기를 고급스럽게 해주셨는데, 단적으로 선거 때 북박에 정치인들 오잖아요. 우리 훌륭하니까요. 평소에는 뭐, 눈길도 안 주다가 때 되면 오잖아요. 우리 훌륭하니까요. 우리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인들이 좀 민감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언론에서 기사가 나면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지.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그러면 그게 일정하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보면서 또다시 언론의 영향력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실제 언론이 얼마만큼 구독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시청을 하느냐 이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조가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자 지역신문 직접 안 봐요? 안 보죠. 그러나 사람들이 지역 정보는 어딘가에서 얻죠. 교차로에서 얻죠. 도의회에서 도의장을 선출했네 안 했네 이거 어디서 얻으세요? 직접 그 도의회 들어가서 방청해갖고 아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가 된 걸 통해서 봐요. 물론 신문이나 방송은 직접 구독하거나 직접 시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경유하는 미디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다른 곳에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해서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원래 생산하는 곳은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게 중요한 문제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힘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순기능이잖아요. 좋은 기능이고. 어찌 그러니까 좋을 수도, 아니, 그 의제 설정이 무조건 이거 좋고 나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소식을 전하는 과정의 그렇죠, 메커니즘은 그렇죠. 네. 좋은 기능이잖아요. 이게 본연의 기능이고 또 실제로. 그건 이제 제대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왜곡해서 전달하든지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기능은 여전히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디지털 미디어 또 인터넷 시대의 다매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를 이렇게 유통하는 핵심적인 지위와 역할은 기존의 신문과 방송이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일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일간지가 너무 기형적으로 많다. 많아요? 실제로? 네, 실제로 가장 전국적으로 인구 대비로 하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현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실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렇죠. 힘을 발휘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공부는 됐으니까 자 강의 받는 줄 알았어. 금방 봉약사가 얘기한 것처럼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의제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하게 또 확대되고 확산되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다 보면 지역민들끼리를 엮는 힘도 될 것이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작용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우려하는 시각은 있거든요. 이제 일간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네. 숫자의 많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하나를 놓고 많은 데서 같이 얘기를 해서 그게 힘이 생긴다기보다는 그냥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행사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한 명하고만 기자하고 친하면 됐는데 14명하고 해야 돼. 이제 14명하고 해야 돼. 그리고 무슨 축제에서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일간지는 뭐 이만큼 또 안 주면 또 그거 가만 안 있어요. 광고를 안 실어주면. 그렇죠. 아니, 근데 왜 14개나 돼요? 자, 그래서 질문 좋았어요. 네. 왜 우리는 네. 이 14개의 일간지를 갖게 되었을까? 일간지를 쭉 보면 네. 2000년도까지는 4개의 신문이 존재를 했었어요. 2000년도까지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통폐합 있었잖아요. 박정희 때도 한 번 있었고 전두환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통폐합의 결과로 남아있었던 신문으로 따지면 전북일보가 유일했죠. 근데 전북일보가
다른 지역, 영남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딱 2개예요. 일간지가. 대구 같은 경우에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매체들은 어쨌든 일도일사 신문 시절에도 나름대로 크기도 있었고 지역사회에서 영향도 강했어. 그래서 함부로 대항마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시장도 그렇고. 워낙 넘버원이 확실하니까. 네. 근데 전북일보는 어쨌든 일도일사 시절이었지만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북일보의 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그러면서 도민주로 신문을 만들어보자는 운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뭐 전북 도민일보가 처음에 이제 도민주로 시작을 해서 나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양강체제로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이것도 어느 사이엔가 보면 짬짬이가 되는 구조가 돼버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나왔던 게 이제 새전북신문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동안은 4개의 신문 체제가 전라일보까지 해서 유지가 됐었죠. 근데 유지가 됐는데 역시 이 4개 신문 역시도 어느 하나가 시장에서 절대 강자라거나 도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조건과 상황이 되니까 경쟁자가 등장하기에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조금만 투자하면 내가 걔네들한테 앞서 광고 이야기 하셨지만 신문사를 창간하기 전까지 건축업자는 시청 과장을 만나기도 힘들지만 신문사를 어느 정도 돈 내가 광고 몇 번 낼 돈 모아가지고 신문사 창간해버리면 시장하고 만나거든요. 신문을 창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 자기는 언론사 사주니까. 그럼요. 건축가가 아니고. 이것이 점점 기자는 몇 두지 않고 간판만 내건 형태의 신문사가 만들어지는 이렇게 등장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그 신문사 중에서 내부에 다툼이 생겨.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다른 신문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신문을 만드는 브로커도 전라북도에는 존재를 했었어요. 만들어서 팔아먹고. 창조경제인데 이거?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14개의 신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환원하면 기존에 있던 신문들이 제 역할도 못하고 시장에서 튼튼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도 못했고 도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다 보니 경쟁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여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많은 신문사가 등장하게 됐던 그만큼만 하니까 뭐 등장해서 뭐 어느 정도 내가 한번 경쟁을 해볼 수 있겠다. 쉽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네. 말랑말랑한 그게 늘어난 이유라고 봐요. 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북박에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 우리 잘한다니까. 다른 사람이 넘보지 못하겠는구나 지금. 그렇지. 근데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적응이 잘 안 돼. 이 사람들 뻔뻔하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별로 먹달 게 없으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유료화 해야 돼. 유료화. 우리 좀 유료화해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내 돈 내면서 커피 사 먹으면서 이렇게 해야 돼. 광고를 받을까? 그러니까. 이러려면 광고 좀 하시죠. 네, 저희 회원 가입 먼저 하시고.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서울민원연 김원경 처장이 나와가지고 종편 감시운동 이야기 하니까 김어준이 한마디 했잖아요. 자, 민원연 밀어줍시다. 오늘 2,000명이 회원 가입했어요. 오늘 북박의 힘을 영향력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잠시 후에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민원연 홍보 시간을 따로 드릴게요. 아주 독한 분이에요. 이분이 명함 뒤에 깜짝 놀랐어. 국방 계좌를 아예 저희들한테 뒤밀고 시작을 하시는데. 아니 이런 건 우리가 배워야 돼. 그렇죠. 우리도 국방 명함에 뒤에다 각자 계좌 3개 파자. 그렇습니다. 3개 파서 다시 찍자. 얘기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지역 신문사가 이 정도로 늘어나기 전에 그 방송국에서 촬영을 가다가 TV 그때 리포터 시절이었는데 촬영을 가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숫자가 농구팀 숫자인데 야 이러다가 축구팀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그런데 이제 넘어섰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부산 쪽에 일간지 지면을 한번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수준이 중앙지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판단은 뭐 정확하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형 안목이 정확하지. 일단은 면수도 그렇고 각 그 면에 배치되어 있는 기획 취재라든가 여러 이 꼭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전통과 역사나
그 시간이나 이 물리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들이지 않으면 나오는 기사들. 그러니까 인력도 많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신문만 타이틀이 부산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내용을 보면 그 부산에 대한 여러 얘기도 나오지만 시각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배가 아팠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문의 질이나 퀄리티도 좀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14개가 쪼개고 하면 후발주자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니까 회사를. 모 일간지의 경우는 한 사람이 신문 보통 16면 제작을 하는데 전체를 편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야. 그리고 매일 지방지 면 16면에 80%가 연합이야. 연합뉴스 갔다가 그냥 갖다 쭉쭉쭉. 뭐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부산 쪽 얘기를 드린 거예요, 결국. 네. 그러면 14개의 신문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사나 이 취재 내용들의 질을 한번 따져보자. 아까 분명히 어떤 사안에서는 지역의 어떤 이슈로 같이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네. 모든 걸 다 이거 기사라고 볼 수 없는 아까 연합 얘기도 나왔지만 심지어 한 명이 한다는 얘기도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러다가 없어지겠지라고 했는데 안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계속 하향 평준화된 어떤 지점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민원인련은 뭐 했냐. 그런 말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아픈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연이 열심히 뭐 언론 모니터한다고 비판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이 뭐냐, 신문 더 늘어난 것밖에 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신문들이 사실 이제 원래 숫자가 많으면 그냥 하는 말로 다양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들이 거의 천편일률적이죠. 근데 이건 취재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선이의 개똥지박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모르겠는데 일단 참새 때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마리가 나르면 다 한꺼번에 나르는 이런 형태. 또 한 마리가 앉으면 다 앉는 형태.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내용. 그 기사화되는 배경 맥락은 기사를 직접 자신이 기사거리를 찾고 그 거리에 대해서 취재해서 독립적 의견과 이런 판단을 붙여가지고 기사화하는 게 아니고 출입처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 근거에서 의거해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나마 양심 있는 기자는 조금씩이라도 바꿔요. 그래서 그나마. 재밌는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도 그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기사가 같은 것을 딱 따다가 똑같이 나열을 해놓고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출입처에서 보도자료를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눠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상 줘야겠다. 좀 아픈 현실이지만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기사를 갖고 어떤 기사를 통해서 뭔가 내가 차별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은 신문사 사주들이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매체까지를 우리가 다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언론 환경을 이야기하거나 저널리즘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조건과 상황이다. 근데 하다못해 메이저 매체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 일단 평균 부수를 넘기는 이 신문들은 그러면 어떠냐. 그렇죠. 이건데 이게 좀 가슴 아픈 대목이에요. 네. 부산 이야기를 하시지만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전북하고 많이 달라요. 재정적 여건이 신문사에 그건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가 없어. 전북 지역에 광고를 낼 만한 신문이든 방송이 되든 주요 수익은 광고 수익이잖아요. 구독료 수익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그렇죠. 유통비용으로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구독료 수익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 광고 수익이란 말이야. 근데 광고를 받을 데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 일간지 한번 살펴보시면 광고가 거의 뭐 신문사에서 저희 신문 뭐 사랑해주세요 뭐 이런 광고들. 맞아요. 이런 것들 위주예요. 광고가 안 채워져. 예전에는 이게 신문이야, 광고 전단이야, 막 이렇게 짜증을 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구독료 수익도 없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구독자 수는 떨어지지, 광고 수익도 없지, 이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이 다른 쪽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다른 쪽에 신경을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쓰겠어요? 관공서. 관공서에 쓰죠. 그렇죠. 관에서 나오는 그나마 광고가 됐던 도내 지역의 최대 기업이 지자체잖아요. 그렇죠. 사업도 가장 많이 하고 네. 광고 가장 많이 하고 돈 뗄 염려 없고. 거기에 그러니까 점점 더 의존하게 되고 점점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는 경우에도 정말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광고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판인 경우도 많은 이런 일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어라 이번에 나 뺐어? 그러면 이제 그 행사의 문제점이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하다. 근데 실제 그 기사의 당사자들은 정말 힘든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길들이기 용해. 네. 뭐 그거는 정치권이 때로는 지자체에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경우도 받고 언론도 마찬가지로 정치권으로 그러는 것도 받고 이게 지역에서는 얽혀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면 하고 저런 얘기 저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 유형이 정치인 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을 깔 때 언론다워 보이고 이게 우리가 반향도 탐사보도 막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탐사보들이 실제로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죠. 기자 하나가 한 사안에 달라붙어가지고 뭐 몇 개월씩 취재해서 보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니까 매일 그걸 가장 손쉽게 탐사보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정치인을 까는 보도예요. 이거 원래 언론이 좋아하는 데다가 그 목적 자체도 까는 이유가 그 이면이 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깠다가 또 정작 까야 될 때는 안 까고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새로 오신 모 청장님의 네. 여 기자 경찰청장 여자 기자에게 이렇게 잔에다가 받쳐가지고 네. 택시비 하라고 줬던 10,000원짜리를 감아서 줬다면서요? 네. 5만원짜리 아니었어?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여러 줬대니까 5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왜 이 보도가 그렇게 크게 안 나온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제 까는 거하고는 또 반대의 경우도 네. 또 역시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 이야기 하려다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제 기사의 질 얘기를 안 하나. 진리가 돼. 그러면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14개나 신문사에서 어떤 데는 혼자 16면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보도자료만 주로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고 있는데 왜 안 망해요? 그러니까 망하게 할 수는 없겠지. 우리가 일부러 어떤 룰을 정해서 발행 부수라든지 이런 걸 갖고 룰을 정해서 문을 일부러 닫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경쟁인데 아무리 고만고만하다고 쳐도 왜 안 망하죠? 시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망한다는 전제는 독자들이 선택을 안 하면 망해야 된다. 수요가 없으면 그렇죠.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것은 시장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여기는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작동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거기에서 광고 수익을 얻든 안 얻든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이들의 최소한의 인력을 갖고 신문을 발행하는 데 유지되는 비용 이것이 충당되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그게 관의 홍보예산이에요. 관의 홍보예산이 어떤 식으로 나눠졌냐면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거의 일률적으로 나눠져요. 매체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홍보예산을 딱 분석을 해보면 방송 3사 얼마 네, 그렇죠. 거의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내지는 지금도 등급을 나눴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몇 부 안 되는 한 700부 정도 발행되는 신문도 상당한 700부? 액수의 홍보 예산이 집행이 돼요. 여기에 공식적인 예산만. 비공식적 예산,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소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근데 그 공식적인 예산만 갖고도 일단은 유지가 된다 이거죠. 그런 신문사들은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자도 월급을 안 주죠. 기본적으로 월급을 안 주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나갈 일이 없고 거기에서 홍보예산을 충당하고 최소 경상 경비를 쓰고 거기다가 이 신문들은 만든 목적이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업자
내지는 뭐 이런 특정한 자기 모기업의 방패막이 수단으로 신문사를 만드는 경우에는 자기가 일정한 돈을 내더라도 그게 더 이득이라는 거야. 신문을 유지하는 게. 갖고 있는 게. 근데 뭐 크게 적자도 안 보면서 굳이? 신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죠. 신문이. 그래서 유일하게 신문이 없어지는 경우는 발행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져가지고 이제 좀 사건이 커서 이 사람이 뭐 구속되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발행인의 자격이 없어지니까 공동 분해되는. 그러면 또 그 기자들이 나와서 또 신문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그런 구조가 존재하니까 신문이 안 망하는 거죠. 우리도 만들자 하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암울해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결론으로 가. 시장의 그 결론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가면 신문 같은 경우는요 시장 기능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계속 지금 관공서에서 집행되는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개입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 준다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자. 유가부스, 발행부스에 연동돼서라도 좀 주자. 비율을 좀 나눠. 비율해가지고 여기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이게 신문으로서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신문은 아예 빼버리자. 그 관에서 집행 예산에서. 네. 그래서 이런 걸 아예 조례 같은 걸로 만들어서 딱 정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작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엎어졌어요. 엎어진 게 신문사들이 반발해서. 그러겠죠. 특히 메이저들이 반발을 했는데 반발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내가 쟤보다 덜 받는다 이런 이유로 좀 반발을 하면서 엎어졌었는데 그게 나름 자기들끼리 뭐 명분 서열하고 뭐 이런 얘기 했겠네요. 참 굉장히 희한해요. 그러니까 전체가 살아날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받는 건 별로 관계가 없지만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건 못 참아. 이런 것도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계속 어쨌든 이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서는 일단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그런 매체들 독자들로부터 아무런 평가를 못 받으면서도 살아남는 이런 구조는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결국 신문시장 살려면 독자가 그렇죠. 있어야 산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앞서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 봐도 지역신문은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 안 가져도 얘네들은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행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어깨에 힘주면서 살아요. 그럴 거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 가지어서 변화시키는 게 나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개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미라는 점수를 줬던 이유도 지역신문은 어쨌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아예 양이나 낙제점이니까 외면하자라고 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점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개입을 하는데 결국은 독자들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냥 늘리지 말고 그냥 늘리자고 하면 늘어나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펴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신문사한테 지원금을 줘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그러지 말고 독자들한테 지원금을 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극에서 사랑 티켓 제도가 그렇죠. 도입이 된 다음에 연극계가 살아났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티켓을 구매하는 그렇죠. 사람에게 지원하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극단에 대한 선별 효과가 생기는 거야. 지원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극단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되는 거죠. 그러면 양질의 공연을 올리는 극단이 시장에 살아남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자 시장도 그런 식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홍보 예산이든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뭐 지역신문 발전 기금이든 이런 기금들 딱 모아서 바우처 이런 것도 좋겠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독자들이 선택을 한 신문을 선택하게끔 하고 그 독자가 그 신문을 구독을 했을 때 구독료를 지원하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독자들의 규모가 좀 더 커지게 만들게 되면 신문사 수익 구조에서 독자 부분의 파이가 커지잖아요. 독자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고 그럼 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독자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나마 관에게만 일방적으로
의존했었던 구도가 조금씩 바뀌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꿔나가야지. 뭐 지금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너희들 없애. 아니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피부적으로는 전두환 시절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방법이 약간 한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인력과 노하우가 있는 곳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고요. 그렇죠. 네, 신규 이제 새로운 게 힘들고 그것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데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올드 미디어가 돼서 이미 사양 산업화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뭔 바우처를 주느냐라는 의문도 생기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지역 언론을 접하는 제1통로는 역시 텔레비전이에요. 거기서 다 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 다음이 라디오예요. 그 출퇴근 시간에 듣고 뭐 이렇게 듣는. 그리고 나서 정말 적극적인 사람이 찾아보는데 굳이 또 뭐 바우처를 주고 뭘 줘가지고 그걸 또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 뭐 바우처를 새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지금 쓰고 있는 재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리자는 얘기잖아요. 홍보 예산 자체를 지원되는 예산 자체를 확 줄여서 그쪽 파일을 아주 작게 만들어줘서 그 파일을 가지고서는 진짜 신문 자기 돈 내서 하지 않으면 운영하지 않으면 힘들게 하면 되고 대신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마을신문, 마을미디어 이쪽에다가 훨씬 파일을 크게 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관심 갖고 그럼 당연히 관공서 얘기가 필요하면 갖다가 그 자리에 갖다 쓸 것이고 이런 쪽이 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혹시 일자리 필요하시면 민원연에 자리 하나 비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내일부터 민원연 우리 계좌 모금해야죠. 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은 이제 그 지금 이런 현상을 그나마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안을 해주신 거하고 그 범주 안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아니, 저희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보 예산의 파일을 줄여서 그 예산의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코드가 맞아. 매체 환경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과거만큼 신문의 뭐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 환경이 아까 다매체 환경이 되더라도 정보를 생산하는 기본 매체로서, 미디어로서의 전문 저널리즘 기관으로서의 신문의 영향력이 한 번에 확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고, 이제 그 점은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마을 미디어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을 하죠, 동시에. 그래서 기존의 일간신문만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다만 신문에 대한 개입을 한다면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좀 예를 들면 그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 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민원연에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신문사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민원연을 까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겠죠. 작지만. 민원연도 권력이지. 그러니까 무엇이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민원연도 지금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당한 거 없어요? 꽤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공모를 하죠. 예산 받아서 공모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내서 이제 그 사업을 받아서 받으면 결국은 우리가 수강료를 받아야 될 돈을 안 받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초창기에는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근데 매번 거기에다가 그것을 할 때마다 공모 사업을 해갖고 진행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단체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렇죠. 그 프로젝트. 그러면 그 문제가 된 사례들을 쭉 써.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프로젝트를 받았던 단체 민원연 등의 단체들이 받았다 이렇게 기사화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아예 이런 거 일일이 해명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후에 일체의 외부의 지원은 안 받는다. 그게 저희가 10 몇 년 됐죠. 그래서 일체 외부 지원 없이 순수하게 우리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하는 단체를 만들어보자.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 단체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특별히 기사를 통해 갖고 저희를 공격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별로 이렇게 필요성이나 의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신문은 이제 조금 그렇고. 아니, 잠깐만. 이 얘기는 좀 매듭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찌됐든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물리적 범주 안에서, 어떤 게 항상 정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박수도 받고 때로는 매도 맞아야 되는데, 아까 그 민원련이 당한 것처럼 안 맞아야 될 매를 맞은 거잖아요. 상처 있구나. 네? 상처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것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민원련이라고 하는 단체도 대하는 방식이 그 정도라고 하면 어떤 힘없는 개인이라든가 또는 힘없는 단체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데들은 무수히 많이 그런 그 사례들이 있을 거라는 우려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현상적으로 이제 우리 실제로 그러니까 그 건강성, 언론의 건강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은 그나마 민원련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어디가 그치. 가나 할 데도 없잖아요. 비판을 안 해주면 뭐. 저희가 그러니까 그 사실은 모니터에서 보도 내용이나 또는 그 언론사 운영과 관련된 뭐 구조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기도 하지만 언론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제 시민들이 제보를 하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법률적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거기에 대한 지원, 연대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긴 합니다만 아직 그 부분은 많이 미약해요. 네. 잠깐 끊어졌습니다. 농약사가 약사 회장이 되더니. 아유. 뭐가 바빠? 어찌나 상체를 제껴서 전화를 받는지 정말. 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왜 전화기도 대고 네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머리를 네. 숙이면서. 이제는 바뀌었어요. 자, 실장님. 아까 우리 어디까지 하다 말았죠?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편집을 잘할 거야. 그 얘기 하셔야죠. 마무리. 지금 이제 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지역의 일간지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잠깐 이제 끊어진 사이에는, 이 지역에서 일간지라고 하는 또 신문 또는 기자, 이들에게 좀 쉽지는 않다. 공무원들이나 어떤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고, 뭐 왜곡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좀 현상적인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그 민원연의 입장이 아니어도 좋고요.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입장에도 좋으니까 이 지역 신문에 관해서 이 얘기는 좀 꼭 해봤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를 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 신문만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면 네. 지역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든 간에 지역 사회에서 상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사회 제도 가운데 하나예요. 더군다나 다른 제도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죠.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어쨌든 이 신문이 그래서 그 상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모든 논의가 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만 드렸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나름대로 언론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긍심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소명의식도 갖고 있고,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저는 이제 주로 기자들. 만나는 네. 분들이 문화부 기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뭐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기자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우리 판에서 인정할 정도로 네. 공연을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봅니다. 대부분은 보도자를 가지고 맞아요. 네. 좀 사진 찍고 그냥 가고. 네, 그리고 첫날만 본다든가 이렇죠. 네, 네. 그 양반은요, 첫 공연 보고 중간에 보고 가능하면 마지막 공연을 보려고 해요. 네. 근데 예술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를 다 쫓아다니면서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그 실명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칭찬합시다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네. 근데 소수라는 거지. 그리고 언론 구조 내에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언론운동이 저는 가장 힘든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영역처럼 뭐 법을 하나 만들거나 뭐 제도를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법은 만들어놔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180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은 그 특성상, 속성상 또 법이나 제도를 갖고 제어하기도 어려워요. 결국은 다른 모든 부분들 못지않게 언론인들의 의식, 전반적인 언론 문화, 이게 바뀌는 게 중요한데 그 의식 있는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는 건 지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하고 계신 분들, 이거 저희가 이제 매달 이달의 좋은 기사 뽑는 이유도 그렇고, 이 기사가 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소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5월달에 좋은 기사는 뭐였어요? 5월달에 좋은 기사가 고차원 기자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너무 고차원 잘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5월 오랜만에 간만에 한번. 정말 뽑았는지 물어보는 거야. 정말 뽑긴 뽑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한편으로 해가면서 이분들이 좀 목소리를 제대로 좀 낼 수 있고, 한 걸 만들어가는 것도, 지역을, 그만큼 또 그래서 힘들기도 하면서 필요한 운동의 방향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찌됐든, 신문사라든가 또 그 신문, 또는 언론을 비판하는 어떤 단체, 시민사회단체, 또 중요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힘이 보태지지 않으면 그렇죠. 기생태 환경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신문사 얘기를 쭉 했는데 어쨌든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 라디오나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말하신 것처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인력도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어떤 자금력이라고 흔히 말하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아우 MBC 힘들어. MBC 힘들어? 부심하세요 힘들어? 부심하세요 힘들어? 그쪽은 좀 어떤가 싶어요. 근데 그쪽도 뭐 사실은 여전히 주 광고 수입은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들 보세요? 실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MBC, 뭐 전주 KBS, JTB. MBC 한 번 좀 오래됐죠? 네. 저는 지금 전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국 매일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송국 전체 그 경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방송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느낌이 막 들어요. 네. 왜 그러냐? 갑자기 뭐 방송국에서 그 여행사를 차리고. 맞아. 어학원도 차리고. 막 뭐 JTB 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해외 연수 사업을 벌이고 웨딩 페어, 베이비 페어 막 하고 이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광고가 떨어지니까. 네. 그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방송은 조금 더 신문하고 방송이라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신문은 자기가 원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방송은 지상파 방송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이 지금까지 생존하는 방식은 서울에 있는 이제 키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하는 이 서울에 있는 방송의 프로그램을 중계해주고 중계해주는 대신에 전파료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 광고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았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에서 사실상 그리고 지역 내에서는 독점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었어요. 크게 문제 안 되게. 근데 방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힘이 떨어졌죠. 방송 시장이. 네. 그러니까 광고 시장은 정해져 있어요. 뭐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광고 시장은 이게 기업들의 매출액의 몇 % 정도로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특별히 좋아지지 않는 한 광고 시장은 커지잖아요. 근데 광고 시장을 나눠 먹는 경쟁 사업자가 등장했죠. 인터넷 사업자. 인터넷.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인터넷이. 포털이나 이런. 그렇죠. 이쪽으로 광고가 확 쏠려가게 되니까 방송의 포지션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체 파일이 똑같아져 버렸는데. 그렇죠. 똑같은데. 거기다가 방송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방송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따라서 지역 방송의 목도 줄어들었겠죠. 거기다가 서울의 방송이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역을 옥죄는 구조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에 옛날에 내려줬던 돈을 안 줘. 적게 줘. 자생해라.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합쳐. 네, 합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방송들도 옛날에 안락했던 구조가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생존 경쟁을 나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인력은 계속 줄이는 거고요. 수익은 안 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부가 사업을 펼치게 되는 거고, 역시 관이나 이런 데 의존하는 경향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특히 관에 대한 의존도는 광고도 있습니다만 협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기네 어떤 기획 행사를 하는데 기획 프로그램 이렇게 행사하던 특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협찬을 지자체로부터 받아서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섣불리 지역 방송으로서도 보도 기능 이런 부분들이 비판 기능을 잘 못하는 네,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PPL이네. 그렇다고 봐야겠네. 눈에 안 보이는 PPL이잖아.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가 장수랑 사과랑 한우랑 이런 거 해갖고 하면 방송사에서 특집 프로그램은 그걸로 만들죠. 여성 친화도시 하면 그걸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신 거기에 협찬을 붙이죠. 그러니까 지자체도 그래요. 올해 이제 JTB다. 내년에 KBS. 그 다음에 MBC. 또 순서대로. 그럼 피곤하니까 그쪽도 안 줄 수는 없고. 그런 구조가 점점 늘어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구조를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또 방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그 시장주의로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 시장에서 네가 경쟁에서 먹고 살아라. 이런 구조로 이런 기조로 바뀌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역 방송도. 그러니까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나쁜 놈은 도태되고 좋은 놈만 살아남는 구조가 아니라 더 질이 하향되는 구조가 악순환이네. 사실 일간지하고 별반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신문에 비하면 여건이 좋은 편이죠. 방송은 그래도. 방송은 어쨌든 이게 그 불황형 흑자이긴 하지만 지역 방송들이 최근 몇 년은 또 흑자를 보기도 하고요. 이게 워낙 돈을 안 써서 생기는 게 흑자니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조정도 좀 하고. 네. 그래서 방송 뉴스 중에 저는 그나마 좀 들을 만한 게 CBS 뉴스거든요. 네. 그랬다고 전해지죠. 네. 현재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칭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내가 미리 말한 거야. 네. 그건 어떤 특별 종교 방송을 거기를 칭찬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자라고 한다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그 기능들을 하고 있는 매체가 과연 있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상파가 사실상 정권에 장악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틈새라고 해야 될까요? 그 대체 역할을 상당히 많은 이제 독립 언론들 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의제 설정도 예전에는 그런 주류 미디어가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독립 언론들이 설정한 의제가 주류 언론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역의제 설정이라고 한 현상들이 좀 일반화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이 독립 언론 쪽으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이기도 하고 그게 지금 전체적인 현실이죠. 어느 하나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한다 못한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예전에 소출력 방송 라디오 방송 많이 한번 붐이 일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거의 실패하는 것 같은데 실패한 익산에도 익산 FM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건 소출력 라디오는 원래 이제 시민의 방송을 만들어 보자 해서 라디오에서 소출력 라디오를 했는데 이 소출력 라디오가 법이 만들어지면서 출력이 일단 제한됐어요.
기관 수가 예전에 마포 무슨 출력이 제한되니까 딱 그 지역만 들어라. 적어지니까 가청취자 수가 적고 그러니까 수익 구조도 안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처음에는 시범 사업자들한테는 지원도 했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시민의 방송. 근데 그것도 끊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데다가 시범 사업자 처음에 8개에서 지금 하나가 망하고 7개가 남아있는데 그 7개만 본사업자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질 않아요.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너무 제한해가지고 그 수익 구조라든지 또는 자생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제한됐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파를 쏘는 소출력 라디오라고 하는 형식이라고 지금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 온라인을 활용한 마을 미디어 아까 지원 조례를 또 만들고 계신다고. 그 얘기를 좀 결론 말씀으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방송이나 언론 환경에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마을 미디어라는 개념은 좀 약간 좀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주류 미디어를 대체하는 미디어로서의 대한 미디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과연 그런 대체하는 미디어로 봐야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삼천동에 마을 미디어, 마을 신문이 됐던 마을 방송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마을 미디어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못했던 비판 기능, 감시 기능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삼천동 주민들이 그냥 같이 모이고 같이 자기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미디어로 가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후자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꼭 기존에 이제 우리 주류 그러니까 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어떤 의제를 생산해내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대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마을 미디어에게 기대하게 될 경우에 자칫 물론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그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도요. 그래서 그것이 대안 미디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것은 생활 미디어예요. 공동체 미디어. 대신 왜 그러면 미디어가 필요하냐?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해주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커뮤니케이션이라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보고하는 게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가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기존의 주류 미디어를 완전히 대체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좀 그런 접근은 자칫 잘못하면 마을 미디어 자체를 한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이쪽이 옳은 길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약간 좀 그런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을 미디어가 그 지역 공동체의 좀 매개 수단으로 사용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네. 그거 자체를 놓고 또 다른 언론의 대치 기능으로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지역 신문이 하나 더 생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필요하긴 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그런 마을 신문들이 모여서 또는 마을 방송들이 모여서 또는 같이 공동으로 뭐 출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대안적인 매체를 만들어 보자. 일단 이건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방향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봐요. 그러나 마을 그거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마을 주민들이 마을 신문의 예를 들 때 제가 당연히 드리는 말씀이 마을 신문에서 가장 독창적인 게 열린 편집위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집위원회는 뭐냐면 편집장이나 편집인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 편집회의에 나오는 게 그냥 그 편집사인 사람들이야. 내가 기존에 마을 신문을 만들던 사람의 논조나 방향들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다음에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이 자기의 뜻에 동의하는 조합원들 더 많이 데리고 열린 편집위원회 와서 다수를 정하면 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해갖고 마을신문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니 그게 마을신문이야? 이랬다 저랬다? 저는 그게 마을신문이라고 봐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의 뜻을 전달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지향해야 된다, 그건 맞지 않는다. 아니,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모든 콘티가 자기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말한 어찌됐든 이 지역의 상황이 좀 그렇고, 그럼 이 지역 이 지역 언론사들, 지금 현재 주류 언론사라고 하는 언론사들의 문제점은 이제 우리가 조금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한미디어, 우리 지역에서의 대한미디어나 아까 역의제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가능성, 그리고 그만 말씀하신 마을 미디어, 마을 신문에 대한 이야기는 2부로 넘기면 어떻겠어요? 좀 구체적인 얘기. 그럼요. 아주 현명하네. 그렇지요. 지금 막 당도 떨어지고. 그렇지. 나 그랬는데, 나 무슨 얘기 하려나. 속으로 그랬어.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이제 끝날 때 됐는데, 나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생각이 했는데, 아주 잘 끊어주셨네. 감사하죠. 예. 어찌됐든, 오늘은, 어떤 수업의 단계로 그렇죠. 보면, 기초반. 프롤로그. 개요. 오리엔테이션. 네네. 인포메이션. 막 나와. 인트로. 프롤로그. 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당을 태우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어찌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사, 또 방송, 이런 언론의 숫자라든지, 또 구조적 열악함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온도차는 있겠지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실제로도 좀 통계적으로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실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잠깐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까 농약사가 얘기한 대로 2부에 따로 그럼요. 저희가 이런 게 바로 기획방송 아닙니까? 그렇지. 네. 2부에 따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박민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